말씀하신 대로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AMI 샥 환자에서 미케니컬 서큐트 서포트,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에크모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AMI 샥 환자에서 에크모 적용을 위해서, 특히 샥 환자에서는 최근에 스카이 샥 클래시피케이션을 루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피처를 가지고 있고 밸리데이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굉장히 진행이 빠른 경우,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이런 MC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샥으로 인한 이렇게 리버서블 인저리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MCS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RCT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옵저베이션 스터디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브란스에서 안철민 선생님 진행을 했던 연구가 되겠는데, 멀티센터 레지스트리인 스마트 레스큐 레지스트리를 이용을 해서 에크모를 적용된 환자들을 추려가지고 조기에 했던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0.9시간, 2.2시간, 24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조기에 할수록 좋다라는 것을 아웃컴을 보여주었었는데, 물론 이제 그룹은 다 헤테로지너스합니다. 이스케믹, 난이스케믹 샥이 다 들어있는데, 주위에서 볼 거는 모든 환자가 다 스카이 D 이상입니다. 스카이 D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에크모를 안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애드저스먼트를 해도 이게 원리가 좋게 나왔는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이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얼리 그룹에서 프로파일이 대부분 다 좋게 나옵니다. 이런 옵저베이셔널 연구에서는. 이제 삼성에서 진행됐던 싱글센터 연구인데, PCI 기준으로 AMI 샥 환자를 PCI 전과 후로 나눠서 봤을 때 너무 아웃컴이 좋죠. 인하스피탈 모탈리티가 28%, 컨벤셔널한 샥 환자라고 비교를 해도 너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정도는 아닐지어도 저희가 확실하게 넣어야 되는 환자라고 판단이 되고 조기에 잘 적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이게 모탈리티를 포함한 클리니컬 아웃컴이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RCT는 현재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많은 RCT들이 있습니다. 위에 세 개는 굉장히 제한점이 많았던, 초창기 2019년에 나왔던, 이름도 사실 ECLS 샥 1이라고 나중에 명명된 연구가 되겠고, 에스크모 CS 다 하실 거고 유로샥도 하실 거고, 최근에는 이 두 연구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두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에크모나 MCS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ECLS 샥 1 그 트라이얼인데 42명의 환자를 봤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환자들이 아마 등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원먼스 모탈리티 굉장히 낮았었고 1년 동안 관찰했을 때도 차이는 없었다 정도로만 이렇게 파일럿 스터디였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에크모 CS 연구부터 굉장히 이제 라지 사이즈드 RCT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에크모 CS 연구는 너무 오래 걸렸던 연구입니다. 등록이 거의 10년 정도가 걸렸던 연구이고, 2014년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획기적인 연구였고, 체코에서 이제 그 PI 센터로 진행됐던 연구인데, AMI가 한 62% 포함이 됐고, 이니셜 락테이트가 5.0으로 굉장히 높았었죠. 사실 이전에 샥 연구라고 한다면 IAP 샥 2 트라이얼이나 컬프리 샥 트라이얼 정도를 라지 사이즈드 RCT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샥 환자라고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시비러티는 낮았던 그런 환자들이 많이 등록이 됐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올코즈 데스, 리서스테이트 어레스트, 원하드 MCS를 넣었던 경우가 다 포함이 됐었고요. 어쨌든 모탈리티만 따로 떼어봐도 그러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나 올코즈 데스 모두 차이가 없었던, 그리고 에크모 CS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프로그레션이 빠른, 스카이 D 중에서도 프로그레션이 빨랐던 환자나 스카이 E, 에크모를 안 하면 곧 사망하실 수 있는 그런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유로샥 연구는 사실 저는 디자인이 상당히 좋았던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AMI 샥 환자가 오면은 일단 랜덤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PCI를 합니다. PCI를 하고 30분을 기다리는 거죠. 30분을 기다려도 계속적으로 스카이 C 이상의 샥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 랜덤을 합니다. 샥이 리졸루션이 돼버리면은 스터디에 등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크모와 스탠다드와 메디컬 세라피로 나누어서 제가 원먼스 모탈리티를 보려고 했던 연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특이점이 이제 30분 동안 기다린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근거는 그겁니다. 뭐 이렇게 PCI가 사실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마이오카드 셀비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미 지금 캣방에 다 올라와 있는 환자인데 에크모 넣는다고 해봤자 굉장히 빨리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에크모를 평균적으로 7에서 10분 정도 캣방에서 넣을 때는 걸리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저도 리즈너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도 얼리 터미네이션이 돼서 35명만 등록을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뉴메릭하게는 얼리 부의 에크모의 피지빌리티를 상당히 보여줬던 그런 트라이얼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두 가지 연구는 ECL 샥 2023년에 나왔죠. 데인저 샥 금년에 나왔던 연구인데, ECL 샥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AMR 샥, 스테미, 난스테미가 다 포함이 됐고요. 랜덤이 되면 바로 ECLS를 가능하면 PCI 전에 넣는 것을 레커멘드를 했습니다. 420명을 등록을 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원먼스 모탈리티였고요. 저번에 이제 컬프리 샥 트라이얼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비어러티를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의 아트레올 락테이트, 대개 제가 2 이상부터 제가 5가 인절이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3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연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의 리서스테이지 45분을 초과한 경우라고 명시를 해놔버렸습니다. 이 말은 40분, 44분 CPR하고 ROC 되는 환자는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럴로지컬한 다른 상태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뉴럴로지컬 모탈리티가 높았고요. 그래서 원먼스 모탈리티를 봤었고, 결과는 뭐 아시는 것처럼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없게 나왔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아테롤 락테이트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후에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신기능 그리고 샥의 시비어러티 모두 차이가 없게 나왔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뭐 서브그룹 분석에서도 차이가 없었고요. 요 이제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면서 저기 ESC에서 발표하면서 요거를 이제 동시에 분석을 닥터 틸레가 했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저기 세 개 전에 보여드렸던 RCT를 이제 IPD 메타애널리시스 인디비주얼 페이션트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같이 분석을 했고요. 물론 이제 뭐 너무 ECL 샥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는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서브그룹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최근에 1년 아웃컴을 봐도 차이는 없었고, 더군다나 이 보시면은 어떤 이유세든 간에 뭐 에크모 넌 사이트든 어디든 간에 페인이나 디스컴포트가 있던 비율이 ECLS 군에서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대부분은 뭐 에크모 넣었던 바스큘러 액세스 사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단점을 찝자면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뭐 지금 데인저 샥 이전에는 뭐 샥 트라이얼 말고는 파스티브 트라이얼이 없었습니다. 샥에서 특별히 디바이스 트라이얼 중에 파스티브 트라이얼이 없었고, 그래서 앱솔루트하게 14%나 샥에서 이렇게 줄이는 게 너무 이게 옵티미스틱하다. 실제로 뭐 이렇게 스몰 RCT 기준으로 해서 샘플 사이즈가 산정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뭐 샥 환자, 에크모가 필요한 샥 환자를 400명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원먼스 모탈리티, 이건 항상 뭐 이게 샥 트라이얼에서 강조되는 문제인데, 이걸로 단순히 뭐 이거를 뭐 하루 원데이 모탈리티, 투데이 모탈리티 하면 당연히 에크모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서드데이 모탈리티가 과연 우리가 브리지 투 리커버리가 아닌 브리지 투 브리지 또는 브리지 투 바드, 브리지 투 하티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아웃컴이냐라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뭐 이렇게 브리지 투 바드나 브리지 투 하티가 엔드포인트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베이스라인을 보시면은 스카이 2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이 CPR 오래 했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30% 이상에서 스카이 2로 됐었고, CPR을 받았던 경우가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양군에서 80%인데요. 이렇게 에크모 연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도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엑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45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레프트 메인이 또 너무 적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요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PCI 전에 아마 토탈 타임 120분을 넘길 것 같으면은 저희가 PCI를 먼저 하라고 아마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쳐두고도 약 22%에서만 PCI 에크모 전에 PCI를 먼저 에크모를 먼저 넣은 경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언로딩, 에크모를 넣게 되면은 애프터로드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5.8%만 이게 뭐 임펠라로 했든 다른 걸로 했든 간에 액티브와 LV 언로딩을 했던 경우가 5.8%가 너무 적다. 아웃컴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컨트롤 그룹에서도 약 4분의 1 정도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MCS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뭐 LV 오버로드 같은 경우 애프터로드 올라가는 경우는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헤모다이나믹 스터디이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연구인데,
이거 누가 봐도 빨리 이거 언로딩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해모다이나믹스도 7%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5% 약간 미만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0에서 30% 정도는 뭔가 LV 언로딩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5.8%는 너무 작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블리딩이 너무 높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3.4%라는 것은 너무 높고요. 에크모 군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크로스오버 레이트 이거는 뭐 MCS 연구, 샥 연구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사실 이거 뭐 높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에크모 연구 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 인저리가 코즈 오브 데스인 경우가 약 4분의 1 정도였고요. 이제 임펠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임펠러는 이제 강력한 LV나 RV를 하나만 저희가 서포트하는 기구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플로우 펌프 LV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레지스트리나 보험 데이터에서 IABP에 비해서 오히려 커플리케이션이 높고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인저샥 이전에는 에크펠라, 그러니까 에크모에 언로딩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업체에서. 그래서 데인저샥 같은 경우는 이제 임펠라 CP, 퍼큐테니스로 넣는 임펠라 CP로 해서 스테미만 제가 등록을 했고 360명이고, 이거는 6개월 동안 충분히 올코즈 모탈리티가 있다. 사실 6개월이면 올코즈 모탈리티뿐만 아니라 이식이나 바드로 가는 것도 엔드포인트로 잡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거는 좋은 환자만 등록했습니다. 뉴로로지컬하게. GCS가 8점 미만이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CPR하고 환자 움직이고 그런 경우는 다 그런 경우만 등록을 했다라는 거고요. 보면은 스카이 2가 굉장히 작습니다. ECL 샥보다 작고 CPR 받았던 경우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절반 50에서 60%는 프로토콜에서 레커멘드 하는 것처럼 PCI 전에 임펠라 CP가 적용이 됐고요. 추가적인 MCS가 들어간 경우는 15에서 20%인데 대부분 다 VA 에크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26% 정도 6개월 모텔리티를 줄였고, 서브그룹에서도 경향성을 확인을 했고요. 임펠러 굉장히 CP도 벌키합니다. 벌키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해도 임펠러가 들어가면은 블리딩, 이스케미아 많이 나오고요. 에크모도 임펠러도 MCS가 적용이 되면은 인펙션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RRT가 이 데인저샥 트라이얼은 프로토콜이 굉장히 ICU 매니지먼트가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RRT 레이트가 너무 높은데 이것이 아마 인펙션하고 연결이 상당히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단점은 엘리트리티에서 차이가 없다. 덴마크에서만 효과가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이 연구의 장점이자 제가 이렇게 피트폴이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GCS 8점 이상의 경우만 등록했기 때문에 뉴럴로지컬 데스가 임펠라군에서 5.6%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거를 이제 크리티시즘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닥터 틸레도 이제 그중 하나인데 6개월 모탈리티 이렇게 높은 게 말이 되냐. 그래서 RLT가 왜 이렇게 높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확실히 보면은 30대의 모탈리티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6개월에서 확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양궁간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컨셉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VA 에크모를 AMI 샥에 어떤 환자에게 우리 적용을 해야 되느냐, 타이밍 같은 거 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요 네 개의 연구를 또 닥터 틸레가 IPD하게 또 인디비주얼 페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인저 라이크한 페이션트만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스테미, CPR 받지 않거나 CPR 받아도 10분 이내인 경우, 그래서 전체만 37.5%만 분석을 했고, 실제로 전체 샥 환자에서 5% 그리고 스테미 환자에서 30% 정도가 이 데인저 라이크 데피니션을 만족을 한다라고 알려졌고요. 그래서 확실히 봤더니 6개월째 이 파푸레이션을 뽑아서 에크모 아웃컴을 비교해봤더니 확실히 누메리컬하게 더 좋은 트렌드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전체 IPD 데이터, 여기 있는 이런 에크모 관련 연구와 초창기자 인프레스 데이터를 포함한 임펠라 관련 연구를 다 이게 인디비주얼 패션 데이터를 풀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데인저샥의 영향이 너무 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데인저 라이크 페이션트에서만 MCS가 컨트롤에 비해서 유의하게 이렇게 6개월 모텔리티가 좋았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데인저 라이크하게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6개월 아웃컴을 확인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데인저 영향인지 몰라도 스테미 그리고 팀이 제로에서 2인 경우가 더 MCS가 좋았죠. 그래서 AMI 샥에서 루틴하게 쓰는 게 좋냐, 그래서 이실의 샥을 보면은 30대 모탈리티를 줄이지 못했다 VA 에크모가. 하지만 데인저 샥 트라이얼에서 6개월 모탈리티를 마이크로 액시얼 플로우 펌프로 줄일 수 있었다.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미케닉 서포트는 블리딩, 베스트 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 잘
케어를 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떤 환자가 써야 되냐면은 스테미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전에는 헬스앤 마이카이드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스테미는 더 잘 치료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CPR이 40분, 45분 돼버리면은 실제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그런 뉴러로직한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자가 이런 그 선별에 대해 잘 선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크모가 좋냐 임펠러가 좋냐보다는 주로 이제 사실 임펠러 같은 경우는 LV 언로딩 이펙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더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ICU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샥 팀이 반드시 가동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에코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컴플리케이션도 줄이고 아웃컴도 더 좋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